재물운이 밀려 들어오고 막혔던 돈 기운이 술술 풀리게 하는 데에는 달력의 영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2월에는 더욱 더 큰 영향이 있는데요. 달력이야말로 인간과 같은 생한 기운을 품고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관리도 아주 잘해야죠. 달력을 반드시 두어야 할 위치, 탄력을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달력은 풍수적으로 매우 강하고 생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달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달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한 해의 기운을 나의 좋은 운으로 만들 것인지 안 풀리는 운으로 만들 것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달력을 좋은 위치에 두고 좋은 기운이 오고 갈 수 있게 한다면 금전운과 재물복에 큰 조화를 불러오고 순환과 상생을 촉진시켜 좋은 운을 주지만 달력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기운이 죽어버릴 경우 재물운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고이게 되며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달력은 1년 동안의 시간을 주관하는 매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재물운을 콸콸 밀려들어하는 달력의 풍수와 재물운을 콱 막혀버리게 하는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달력의 풍수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십시오. 또한 부자의 운을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고 재물운을 미친듯이 불러들어오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종종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지혜의 보물창고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운이 쏟아지는 달력의 위치, 달력은 반드시 이곳에 두어라. 첫 번째로는 바로 주방입니다. 달력은 매우 강하고 생한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관장하는 주방에 달력을 두게 되면 매우 폭발적인 재물운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운이 조화롭게 합쳐져서 더욱 강하고 순환하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주방에는 반드시 달력을 하나 놓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방에 달력을 둘 때에는 가급적이면 식탁 근처에 두시고 반드시 냉장고 주변은 피해서 걸어두십시오. 냉장고는 차갑고 음한 기운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력에 생하고 강한 기운이 모여들려다가도 약해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끔가다 냉장고에 달력을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풍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냉장고 주변은 꼭 피하도록 하고 주방의 식탁이나 선반 근처에 달력을 두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거실도 좋습니다. 만약 달력의 사이즈가 크다면 거실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고 풍수적으로도 넓은 기운을 품을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에 큰 달력을 놓아 강하고 생한 기운을 놓아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음향이 조화롭게 순환하고 재물운의 흐름이 잘 풀리게 되어 한 해 동안 금전운이 모여들고 가족들 간의 평안과 행복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2월에는 집안에 있는 옛날 달력들을 살펴보며 그 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이 잘 풀렸는지 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그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기운이 좋지 않았다면 그의 달력은 흉한 기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반드시 버리도록 하십시오. 기운이 안 좋았던 때의 달력을 간혹가다 그림이 예쁘다던가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치우지 않고 냅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운이 안 좋은 해였다면 반드시 꼭 그의 달력은 처리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달력을 걸어두도록 하십시오. 반대로 기운이 매우 좋았다면 그 달력은 따로 상자에 잘 보관해 둔다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 해의 기운을 잘 이어받아 다음 해에도 좋은 기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만 기운이 좋았다고 하여 밖에 걸어두시거나 전시를 해두신다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 기운이 좋았기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지 기존 달력과 함께 둘 경우 기존 달력도 같이 죽어버리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거 좋았던 달력은 상자에 넣어 잘 보관하시고 지금은 새롭게 바꿔 끼운 현재 달력으로 생하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이 쏟아지는 달력의 관리 방법. 두 번째, 절대로 달력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마라. 달력은 작게는 하루, 크게는 월, 종국에는 연을 축원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강한 기운입니다. 근데 이런 이치에 맞지 않게 달력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달력을 아직까지도 걸어두고 있으신 분이나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재작년의 달력이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심지어 작년 기운이 좋지도 않았는데 달력이 계속 걸려있다 하면 악순환의 반복을 내 손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과거에 머무르게 되면 달력의 생한 기운과는 맞지 않게 죽은 기운이 지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달력은 꼭 현재를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며 신경을 써줘야 하듯이 달력 또한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생하고 강한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이기에 꼭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고 늘 현재를 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거리식 달력과 같은 경우 한 달이 지났다 할 경우 지난달의 달력은 반드시 찢어서 다음 달로 넘겨주도록 하시고 탁상 위에 올려두는 캘린더 형식의 달력, 넘기는 달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로 넘겨주어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루를 시작하며 달력에 빨간색 원 표시라든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체크하며 달력에 빨간 표시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또한 매우 추천드립니다. 오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운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간혹 오늘이 몇 일인지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을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오늘 일정을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잘 알고 현재에 충실히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운이 깃듭니다. 달력의 하루의 시작이나 일정을 체크하며 시작하면 달력에 좋은 기운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특히 풍수적으로 이런 달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풍수적으로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입니다. 풍수에서 또 좋게 보는 물건이 바로 좋은 그림인데요. 달력에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풍수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기에 큰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이 그림도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아무 그림이나 다 걸어둔다 하여 좋은 것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잘 맞는 그림이 그려진 달력이야 하는데요. 흉한 기운이 담긴 그림의 달력이라 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은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바로 호랑이, 용, 거북이 등의 그림이 그려진 달력입니다. 아니 보통 풍수적으로 호랑이나 용과 같은 것들은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력은 그 자체로 매우 생하고 강한 기운을 품고 있는 물건이기에 여기에 호랑이나 용과 같은 기운이 강한 그림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다면 너무 강한 기운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압도되고 깔아눌리는 모양새로 덮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드실 때 한 모금씩 꿀꺽꿀꺽 드신다면 건강에 좋은 것은 당연지사이겠지만 물을 벌컥벌컥 너무 급하게 들이마신다거나 폭포처럼 얼굴에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물 마시고도 체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고 너무 강해버리면 오히려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걸어야 하는 그림입니다. 가령 과거로 치면 왕이나 장수 같은 경우가 되겠고 현대로 치면 큰 기업의 총수나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 많은 휘하 부하들이 있는 장성, 장군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강한 기운을 내가 오히려 누를 수만 있다면 더 크고 강한 물줄기의 재물운과 성공운을 내게로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이런 기운을 감당하기 어렵고 내 기운이 오히려 압도되고 잡아먹히기에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둡고 침침한, 즉 음의 기운이 강한 그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날카롭거나 잔인한 그림, 너무 색상이 밝거나 쨍하고 강한 그림 또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의 달력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바로 수의 기운이 담겨있는 그림인데요. 즉 물줄기나 강가, 폭포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달력이 풍수적으로 매우 좋은 형세의 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달력에 어우러져 있으면 재물운을 크게 올려줄 수 있고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특히 이 물줄기가 여기저기로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닌 일관된 방향으로 흘러서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바라보았을 때 물줄기가 내게 다가오는 모양의 그림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런 그림의 달력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꼭 달력이 아니더라도 그림 자체만으로도 이는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림이니 이런 액자를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달력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위치는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둘째, 달력은 결코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찢어서 버리거나 현재에 맞게 넘겨두어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적으로 물줄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의 달력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호랑이나 용, 거북이 등의 너무 강한 기운이 담긴 그림은 피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잘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잘못된 달력 관리 부분이 있었다면 즉각 바꿔보도록 하시고 하나씩 내 집안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달력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며 구독을 클릭하셔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부자의 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혜의 보물창고였습니다.